남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바로 포용력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걸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포용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포용력은 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을 제대로 그을 줄 아는 여자만이 남자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남자친구가 왜 갑자기 차갑게 변했는지, 왜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그 남자가 다시는 당신을 떠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연애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이 오히려 연애에서 더 많이 실패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남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남자를 잡으려고 할 때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고 계세요. 남자가 조금만 늦게 연락해도 왜 연락 안 해? 나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추궁하고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하면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따지죠. 이런 행동들이 남자들을 숨막히게 만들어서 결국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똑똑한 여자들은 완전히 다르게 해요. 남자가 늦게 연락해도 괜찮아, 바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주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해도 재밌게 놀다 와,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오히려 이 여자는 뭔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끌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처음에 남자친구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고 어디 가는지 일일이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점점 짜증내면서 만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렸죠. 일단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 남자를 믿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럼 바람피면 어떡해요? 이러면서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먼저 연락하고 어디 가는지 알아서 말해주고 더 다정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포용력의 힘이에요. 남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해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여행자 기질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보면 알잖아요. 여자아이들은 인형 가지고 집에서 소꿉놀이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뛰어다니고 모험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남자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남자들도 결국에는 안정적인 곳에 정착하고 싶어 해요. 계속 떠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오랜 여행을 하다가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그 집이 감옥 같으면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반대로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이면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포용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포용력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포용력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포용력은 명확한 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간다고 하면 응, 재밌게 놀다 와 이렇게 보내주는 게 포용력이에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면 그때는 바로 끝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이게 바로 성숙한 여성의 포용력이에요. 평소에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지만 진짜 중요한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죠.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만나면 아, 이 여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이 있었는데요. 여자분이 정말 포용력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야근을 많이 하는 직업이었는데 다른 여자들 같으면 왜 이렇게 늦어?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해? 이렇게 따질 텐데 이분은 고생 많았어. 밥은 먹었어?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났어요. 야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친구들이랑 놀러 간 거였죠. 그때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만나자고 해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사귈 수 없어.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친구가 완전히 당황해서 사과하고 빌고 그랬지만 이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이게 바로 진짜 포용력이에요. 평소에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지만 정말 중요한 원칙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죠.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만나면 이 여자는 진짜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로 떠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끝내자 이러면 안 되고 정말로 끝낼 수 있어야 해요. 남자들은 눈치가 빨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채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포용력 있는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남자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해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관계에 지향적이지 않아요.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친구랑 통화할 때 오늘 뭐 했어? 기분은 어때? 걱정되는 일은 없어?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까지 세심하게 챙기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야, 오늘 축구 봤어? 우리 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사실 위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남자들이 냉정하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뇌 구조가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사물이나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여자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포용력 있는 여자를 만나면 정말 감동받아요. 와, 이 여자는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제가 남자친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가장 매력적이야? 그랬더니 대부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예쁜 여자보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쁜 건 기본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편안함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남자들도 결국에는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포용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맞춰주는 것과 자신을 포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자도 억지로 게임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게임은 잘 모르지만 네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신의 취향은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럼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할 때 많은 여자들이 왜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포용력 있는 여자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는구나. 재밌게 놀다 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남자는 이 여자는 정말 이해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해요. 또 다른 예로는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어떤 여자들은 그럼 이직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정말 힘들겠다. 고생 많아. 이 한마디가 남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포용을 베풀 때 자신의 기준은 확실히 세워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사귈 수 없어. 나는 바람피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이런 기준 말이에요.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평소에는 따뜻하게 포용해주다가도 그 선을 넘으면 바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이 여자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남자친구가 계속 약속을 어기고 늦게 오는 버릇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바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한 번 더 늦으면 만나지 말자고 하세요. 그분이 처음에는 그럼 헤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여자가 정말로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차갑게 대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는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하되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같은 느낌이랄까요? 평소에는 자식을 따뜻하게 감싸주지만 정말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혼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혼내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만나면 정말 안정감을 느껴요. 이 여자 옆에 있으면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도 갖게 되고요. 이게 바로 진짜 포용력이에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지혜로운 포용인 거죠. 그럼 이런 포용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포용할 수 있겠어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해요. 물론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 다르면 헤어지는 게 맞지만 사소한 차이들은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면 왜 정리를 안 해?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면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바로 화내지 말고 한번 심호흡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수이거나 생각의 차이인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요. 남자가 여자의 생일을 깜빡한 적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셨죠.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까지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그 시기에 회사에서 정말 큰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던 거죠. 여자분이 이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여자분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넌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는 이미 스트레스 받는데 여자친구까지 나를 몰라준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관계가 악화됐겠죠. 하지만 여자분이 차분하게 무슨 일 있어?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남자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가 정말 정성스럽게 늦은 생일 선물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포용력의 힘이에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되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다만 그 방식이 감정적이지 않고 성숙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분이 들어. 앞으로는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언제 선을 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아무리 포용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모든 걸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을 그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바람, 폭력, 무시하는 태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건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리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워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약속도 자주 어기고 연락도 늦게 하고 만나서도 핸드폰만 보고 그랬죠. 처음에는 바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을 그으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남자친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원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한다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정말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지금은 서로 존중하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때 그분이 계속 참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친구는 이 여자는 뭘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심하게 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관계가 끝났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모든 걸 실천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남자를 잡기 위한 테크닉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해요. 남자들은 생각보다 눈치가 빨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채거든요. 만약에 계산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상대방을 포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신은 자신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두 개의 원이 겹치는 것처럼요. 각자의 영역은 유지하면서도 겹치는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이런 포용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해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신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매력적인 여성들은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상대방을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불안하니까 상대방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남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포용력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포용력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따뜻하게 이해해주되 정말 중요한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들은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소중하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편안함과 동시에 경각심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진정성에서 나와야 해요.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롭게 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성숙한 포용력을 가진 여성이 되신다면 분명히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오늘 얘기한 포용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적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혹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아름다워지길 바라면서 러브 SOS 365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